시설 원예에 문제시되는 가루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원예에서 문제가 되는 해충은 일반적으로 온실 가루이와 담배 가루이가 있습니다. 온실 가루이는 보시다시피 날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고요. 담배 가루이는 이렇게 Z 형태로 날개 형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 따라서 이렇게 온실 가루이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겹쳐 있으므로 나르는 이 비행을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비행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점착 트랩이 잘 잡히는 경향이 있고요. 담배 가루이는 이렇게 날개가 서 있어서 이렇게 Z 형태 일자로 날아가다 보니까 점착 트랩의 포획량이 줄어듭니다. 다행히 온실 가루이는 아직까지 농약이 있어서 잘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담배 가루이는 농약이 다소 효과가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루이의 피해 상태를 보면 가루이의 배설물은 이제 거름병을 일으켜서 작물의 품질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담배 가루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착색 이상 형성이 일어나서 상품성이 또 품질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제일 문제는 사실은 바이러스죠. 담배 가루이가 옮기는 매개체인 황화, 토마토, 황화 잎마리병에 대해서 발견된 모습인데, 잎이 말리는 현상과 그다음 새순 부분이 무더기로 나와서 과실 착색과 비대에 영향을 많이 주죠. 이 놀라운 것은 바이러스 감염이 15초 만에 일어나는 겁니다. 일본의 현황인데요. 2017년, 16년대 가격 비교를 해보면 소비자들이 지금 일본에서 토마토를 원하는 게 맛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기존에 일본에서 생산량으로 승부하던 농가들은 가격이 떨어지고 경영이 어려워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루이 피해 확산의 형태인데요. 실내 온도가 25도씨가 이상 되면 이제 새순에 침입을 해서 새순의 산란을 시작을 합니다. 알은 일주일 만에 부화가 되고 유충은 2주 후에 성충이 되고, 3주가 되면 성충들은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새순으로 기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교미를 하게 되고, 산란을 위해서는 이제 비행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루이가 비행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경우는 산란을 위해서만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미소해충이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2m 반경까지 밖에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바람을 타게 되면 좀 더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루이가 날다, 움직이더라 하는 것은 이게 안에서부터 3주가 지났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가루이가 우리 농장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항상 한 방향으로 들어옵니다. 입구라는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오픈되어 있는 어떤 부분으로 해서 한 방향으로 침입을 하고요. 일단 들어오게 되면 나는 비행의 거리가 2m밖에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산란을 합니다. 1세대는. 다음 세대는 2m 반경 안에 산란이 날아가지만 송풍기가 있는 경우면 한 5m 정도 떨어진 곳에까지 날아가서 그 자리에서 산란을 하게 됩니다. 또 하우스 밖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요. 하우스가 자기 힘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2m지만 시야로 볼 수 있는 거리는 5m까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우스 안에만 방제를 한다고 해서 이 방제가 끝났다고 보지 마시고, 하우스 주변에 5m 이내에는 풀이 없도록 해서 가루이가 서식을 하지 못하는 환경과 그 다음에 우리 하우스를 보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접근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우스에 방제를 다 했다고 해서 하우스 안에 가루이가 없는데 어떻게 생겼냐. 육묘장에서 묘를 육성할 때 이미 많은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농약에 대한 벌써 내성이 생기는 문제가 생겨서 가루이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병해충이 활동이 시작되는데 묘에서는 당연히 나타나지 않겠죠.
농약을 많이 살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절간사이를 좁게 하기 위해서 저온 재배를 합니다. 육묘장에서는. 따라서 약도 많이 치고 또 저온이기 때문에 육묘에서는 가루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우스에 들어오자마자 온도와 환경이 맞으니까 바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약에 대한 벌써 내성이 생길 대로 생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방지가 힘들다는 겁니다. 가루위 산란 장소는 이렇게 모든 하우스 안에 모든 곳에서 산란이 가능합니다. 천장의 비닐이나 파이프나 방충망, 그 다음에 흙 속에서도, 그 다음에 멀칭에서도 산란이 다 가능합니다. 이미지로 보면 이렇게 모든 장소에서 다 산란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루의 수명과 월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5도씨에서는 수명이 40일 정도, 15도씨에는 수명이 더 길어집니다. 월동이 20도에서도 월동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확인된 것은 식물의 뿌리 부분에서는 항상 0도를 유지한답니다. 식물의 뿌리는 살아있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성충으로도 살아있다는 게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월동은 모든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알, 유충, 성충. 따라서 또 하나의 방제 방법은 겨울에 시설 내에 풀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옛날에 많이 쓰던 라노 테이프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시면 점착 테이프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일본 말이지만 이게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객체의 향상성 때문에 라노 테이프는 온실 가루위 전문이었어요. 따라서 온실 가루위를 잡아버리니까 문제는 담배 가루위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온실 가루가 줄은 만큼 담배 가루가 늘어났다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라노 테이프는 일본에서도 사용이 거의 하지 않고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형태를 봤을 때 라노 테이프라는 것은 일본에서 시판되고 있는 온실 가루위에만 적용이 됩니다. 농약이 칠할 황색 테이프죠. 우리나라의 점착 테이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 온실 가루는 거의 부착되고 다 없어지는데 쉽게,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루 밀도가 낮아지면서 담배가루위가 증식을 시작했습니다. 담배가루위의 농약 효과를 아직도 미비하고 바이러스로 옮겨서 폐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라노테이프를 사용해서 온실가루를 감소시켰다가 담배가루위로 때문에 폐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예 담배가루를 못 잡을 것 같으면 온실가루 잡지 마라. 왜? 담배가루에는 바이러스를 매개하기 때문에 폐농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방제로 봤을 때 저희들이 취급하는 제품 중에 2018년도 5월 20일 농지청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황색 빨강 유인 트랩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이 황색 빨강 유인 트랩을 2018년 5월 25일 날 발표했는데, 이게 2016년부터 3년 동안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광원에 비해서 4배 이상 표시 효과가 있고 효과가 좋고 비용이 절감되더라 해서 이렇게 연구 결과를 보도자료로 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토대로 해서 무광원에 비해서 약 한 3배 정도의 더 폭이 되더라는 거고요. 이 결과를 통해서 원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시설원예 바이러스 종합 예방 기술 시범 사업이라 해서 농협 특작과에서 1개수당 1헥타에 해당하는 것을 전국의 15개 개소에다가 해서 한 개수당 4천만 원씩 해서 6억에 대한 보조 사업을 열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해충 과학 유인 트랩에서 황색 빨강 유인 트랩인 광방충기를 지용해서 바이러스 예방을 하고자 온실가루위와 총체벌레
담배 가루와 총체벌 이제 발생 예방을 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설 중입니다. 지금 12개 개소를 끝내고 12개 시군을 끝내고 지금 3개 시군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품이 이 제품인데요. 화면이 좀 흐려서 죄송합니다. 제품의 방제력을 잠깐, 방제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밤나방 같은 경우에는 침입을 방지하게 되고요. 야간일 경우입니다. 밤나방은 야간에 움직이니까. 물론 이 기계는 24시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밤나방의 침입을 억제하고 흡접을 못하게 하고 교미가 어렵고 산란을 방지시킵니다. 밤나방일 경우에는. 그래서 야간에 켰다고 해충이 온다. 이 기계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먼 거리 해충을 못 오게 하는 거고 기피시키고 가까이 있는 해충들은 포획을 합니다. 가까이라는 건 5m인데요. 그 이유가 온실가루는 황색빛을 좋아합니다. 담배가루나 온실가루는. 그런데 얘의 눈의 시력이 5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가원의 하우스 밖에 있는 것들은 이 빛을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안에 있는 거는 이 빛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포획이 됩니다. 따라서 이 빛은, 이 광원은 설치를 10m마다 하나씩 설치합니다. 평수로 따지면 3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일주일만 해도 유충에서 성충이 되는 거고요. 바로 날아가진 않습니다. 아까 날아간다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란을 위해서만 날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성충이 된 가루이를 잡기 위해서 약재를 살포하는데 살포해도 3분의 1은 도망을 가고요. 3분의 1은 날아가다가 이 빛에 좋아하는 빛 때문에 포획이 됩니다. 물론 가만히 있어도 날아가는 것들은 산란에서 날아가는 것은 포획이 되겠죠. 약재 살포를 하지 않으면 포획기에 100마리가 잡히는데 약재를 살포하게 되면 하루 만에 1000마리에서 10,000마리까지도 포획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광 유인 트랩을 설치를 했다고 하면 적어도 40일 정도는 약재하고 같이 살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40일 이후에는 예찰을 통해서 이 포획망에 가루이가 잡히는 양을 보시고 방제의 필요성을 느끼시면 됩니다. 굳이 잡히지 않았는데 약을 칠 필요가 없는 거죠. 살충제는 예방 차원에서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전라도 화순위 같은 경우에서는 이 가루의 방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2년 전이네요. 19년도에 방제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왜? 이 포획에 되는 가루이가 한 마리도 없었대요. 그래서 방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방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좋은 정보를 가루에 대한 더 좋은 정보가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연락을 좀 부탁드려서 우리 그 시청자들이 많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